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은 미들마치 1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분류할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속물적인 사람. 조지 엘리엇은 늘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을 나누는 것을 경계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욕망이 있고, 겉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이는 사람 안에도 나름의 신념이 있습니다. 13장은 바로 그런 인물 두 사람, 불스트로드와 리드게이트가 마주 앉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프레드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버지 빈시 씨는 은행가 불스트로드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불스트로드에게는 이미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미들마치에 들어온 젊은 의사 리드게이트입니다. 불스트로드는 겉으로 보기에 병색이 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연회색 눈동자, 넓은 이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가라앉아 있지만 그 목소리가 꼭 솔직함과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아주 존중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스트로드라는 인물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악인은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미들마치에서 병원과 자선사업에 힘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가진 신념이 늘 순수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남을 도우려 하지만 동시에 남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만 그 선의 방향을 자신이 정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명분 뒤에 지배욕이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도움이라는 이름 안에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불스트로드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 리드게이트는 젊고 재능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의사입니다. 그는 미들마치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학을 개혁하고 싶다는 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정비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리드게이트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과학적 관찰과 연구를 통해 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새 병원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더 나은 의학을 실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스트로드는 그런 리드게이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새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병원을 특수병원으로 지정할 때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리드게이트는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런던이나 대도시에서만 의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용한 지방에서도 의료개혁을 시작할 수 있고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특히 질병의 원인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관습적으로 약을 주고 처방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자를 잘 관찰하고 병의 원리를 탐구하고 의학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리드게이트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지 성공하고 싶은 청년이 아닙니다. 자기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더 큰 목적에 쓰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지 엘리엇은 리드게이트를 무조건 이상적인 인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약점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에 대해 매우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미들마치라는 작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잘 모릅니다. 좋은 뜻만 있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 능력과 자신감은 있지만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감정의 얽힘을 아직 충분히 모르는 사람. 리드게이트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불스트로드는 리드게이트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병원 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드게이트는 그 기회를 자신의 의학적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립니다. 불스트로드는 리드게이트의 재능과 신념을 이용해 자신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드게이트는 불스트로드의 재력과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의료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만남입니다. 돈과 영향력을 가진 후원자, 재능과 이상을 가진 젊은 의사. 이 관계 안에는 순수한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리드게이트는 자신이 불스트로드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전문가이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리들마치라는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빈시 씨가 등장합니다. 빈시 씨는 프레드 문제 때문에 불스트로드를 찾아온 것입니다. 프레드는 페더스톤 노인의 유산을 기대하며 빚을 졌고 그 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빈시 씨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스트로드에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스트로드는 냉정합니다. 그는 프레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레드가 성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시 씨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빈시 씨는 프레드가 목사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들을 억지로 성직자의 길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히려 프레드가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불스트로드와 빈시 씨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불스트로드는 도덕과 신앙의 이름으로 프레드의 인생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빈시 씨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걱정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성향을 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프레드가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부모인가? 친척인가? 돈을 가진 사람인가?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결국 자기 자신인가? 이 질문이 1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빈시 씨는 불스트로드의 말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는 불스트로드가 자기 아들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스트로드의 도덕적인 말투 안에 숨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불스트로드는 프레드가 페더스턴 노인의 재산을 기대하며 빚을 진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런 기대를 바탕으로 돈을 빌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빈시 씨는 반박합니다. 프레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돈을 빌리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또한 프레드가 거짓말쟁이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합니다. 여기서 빈시 씨의 인간적인 면이 보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아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것은 알지만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렇지 않나요? 잘못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인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레드는 어리석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빚을 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아닙니다.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조지 엘리엇은 이런 인간의 애매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가? 좋은가? 믿을만한가? 아닌가? 이렇게 둘로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장의 첫 문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인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불스트로드는 인간을 도덕의 기준으로 분류하려 합니다. 누가 신앙적인가? 누가 세속적인가? 누가 올바른 길을 가는가? 누가 잘못된 길을 가는가? 리드게이트는 인간을 의학적이고 지적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누가 낡은 관습에 머무르는가?
누가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가? 누가 과학적이고 누가 무지한가? 빈시 씨는 인간을 좀 더 생활인답게 바라봅니다. 내 아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나쁜 녀석은 아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고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세 사람은 모두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인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엘리엇은 독자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을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을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꼭 좋은 결과를 만드는가? 똑똑한 사람이 꼭 사람을 잘 이해하는가?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가능성도 없는가? 도덕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도덕적인가? 13장은 겉으로는 조용한 대화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관계들이 놓입니다. 불스트로드와 리드게이트의 협력, 불스트로드와 빈시 씨의 불편한 긴장, 프레드의 장래 문제, 그리고 미들마치라는 사회 안에서 돈, 종교, 의학, 가문, 명예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특히 리드게이트에게 이 장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는 리들마치에 와서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들마치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신을 믿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편견과 이해관계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도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 큰 이상을 가진 사람도 돈과 평판과 사랑과 자존심 안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게이트의 등장은 빛났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것인지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정해주려 한 적은 없었을까요? 13장은 우리에게 인간을 쉽게 분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스트로드는 위선자인가? 신앙인인가? 리드게이트는 이상주의자인가? 오만한 젊은이인가? 빈시 씨는 속물인가? 현실적인 아버지인가? 프레드는 철없는 청년인가? 아직 성장 중인 인간인가?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조지 엘리엇의 인물들은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오늘 13장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그 기준은 정말 공정한가요? 혹시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 이미 이름표부터 붙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